자, 오늘 이제 11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최근 계속 꾸준히 좀 들려오고 있죠.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대형 유격수인 이 젠더 보가츠 선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니 이미 타티스도 있고 김하성도 있는데 여기에다 유격수를 또 데려와? 왜?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 번은 꼭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요. 이제 오늘이었죠. MLB.com에 올라온 기사에서 샌디에고가 보가치 영입 전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5일 뉴욕포스트의 첫 보도부터 이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샌디에고에게 유리한 건가,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가츠 선수 올 시즌에도 150경기를 뛰면서 15홈런, 73타점, 타율이 3할 7리, 그리고 OPS 0.833. 사실은 이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이 뛰어난 컨택 능력과 장타력을 겸비한 선수지만 수비도 또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데뷔 초반에 약점으로 지적받았었던 이 수비라던가 아니면 바깥쪽 슬라이더, 개통의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야점, 이런 거를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꾸준히 개선시켜온 선수이고, 올 시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인구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타력은 15홈런으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한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어쨌든 OPS 0.8 중반대를 기록한 공수의 악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유격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만으로 이제 30살이 되는 보가츠 선수고요. 올스타에 4차례, 그리고 이제 실버 슬러거에 5번 또 선정이 됐었던 선수입니다. 이 보스턴에서 또 주전 유격수로 뛰면서 2차례 우승까지 이뤄냈으니까, 그렇죠. 이 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4대 유격수, 뭐 코레아라든지 터너라든지 스완슨, 이 선수들에 비해서 뭐 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필라델피아랑 사실 보가치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필라델피아랑 오히려 트레이 터너랑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보가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랑 지금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레이드 마감 시한 직전에도 보가치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샌디에고 프런트가 이 보가치라는 선수의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김하성이 잘해주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왔던 얘기인 만큼 이번에도 큰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MLB.com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야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1루수 자원이 지금 팀에 결국에는 조시벨이라던가 드루리, 그리고 거기 앞서서 이제 마이어스까지 다 나간 상황이니까 1루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내야수 추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가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미 뭐 어브레유 선수 영입도 노렸습니다만 휴스턴이 3년 계약으로 또 채갖게 됐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 보가치 영입이 됐을 경우에 포지션 연쇄 이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김하성 선수가 2루로, 아니면 이제 크로네너스도 1루로 가고 이 타티스는 외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 크로네너스가 1루수로 썼을 때 과연 좋은 1루수이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통산 타율이 2할 오픈 6리에 OPS가 0.770이에요. 그러니까 1루수로 치면은 크로네너스는 결코 타격 능력에서 이제 우위에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크로네너스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루수로서의 크로네너스는 2루수 치고 타격 잘하죠. 거기다 수비도 잘하죠. 2루수로 쓰면은 정말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1루수로 쓰기에는 조금 더 아쉽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문제였던 게 샌디에고 시즌 내내 이 발목을 잡았던 게 역시 장타, 홈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타랑 홈런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은 저희가 1루수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조시벨이라던가 드룰이라던가 사실 트레이 맨시니도 있고요. 이런 준척급 자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보가치를 영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느냐. 같은 가격이라고 치면 그래요. 보가치를 데려온 다음에
뭐 김하성을 슈퍼 유틸리티로 쓴다든가 아니면 크로노로스를 1루수로 진짜로 쓴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보가치의 가격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페이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내년 예상 페이롤이 2억 1천만 달러 가량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사치세가 내년에 2억 3,3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2천만 달러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샌디에고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치세를 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치세를 넘어가면서 영입할 만큼 보가치가 지금 팀 상황에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가치의 예상 규모는 저희가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년에 2억 2,500만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으로 쳤을 때는 2,800만 달러라는 돈도 돈이지만 8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안겨야지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선수란 말이죠. 그랬을 때 타티스 주니어가 이미 13년 계약을 맺었었고 아직 1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마차도와도 10년 3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죠. 내야에 초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가 그것도 많은 돈을 주는 선수가 3명이나 있다? 이거는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움직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샌디에고가 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유격수가 아니거든요. 이 다르비슈, 스넬, 머스그로브까지 3명의 선발은 뭐 탄탄합니다만 하위 선발 로테이션도 보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프로파라든지 뭐 드루리라든지 벨, 나간 이런 야수진 뎁스가 정말 얕아졌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선발 투수가 문제인 게 물론 닉 마르티네즈가 불펜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선발 투수로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치긴 했었죠. 근데 그 다음은요. 사실은 뭐 클레빈저를 영입을 한다던가 또 머나야를 영입한다던가 지난 시즌 샌디에고 파드리스 같은 경우 물론 포스트 시즌이 되니까 쓸만한 선수가 없긴 했지만 선발 뎁스만큼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다 나갔고 그리고 그 대체제로 했던 사실 맥킨지 고어라던가 이런 유망주 자원조차도 소토 트레이드를 통해서 소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선발 투수도 시장에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샌디에고의 남은 과제는 한두 명의 스타 영입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로스터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인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보가치 영입이 과연 굳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보가치가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규모도 크지만 퀄리파잉 오퍼를 또 거절하고 시장에 나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래프트 픽의 손실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김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보가치를 영입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된다는 거는 프렐로 단장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김하성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영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가치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또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소토와의 연장 계약은 거의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재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네 근데 어차피 소토랑 연장 계약 못 하잖아. 좀 더 기다려봤다가 좀 싸게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른 팀 트레이드 파트너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샌디에고가 보가치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페이롤을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저의 또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메이저리그닷컴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프렐로 단장이 있는 샌디에고라면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그렇게 치면은 타티스 주니어랑 초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김하성 선수 포스팅할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말이 되냐 그랬지. 말이 되냐고 했는데 실제로 김하성 선수 영입했죠. 물론 김하성 선수랑 보가치랑은 몸값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프렐로 단장의 그동안 움직임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건 사실이에요. 무슨 샌디에고가 지금 달릴 때야? 이러면은 프렐로 단장이 갑자기 막 뜬금없이 산다던가 그쵸. 대형 트레이드로 데려온다. 중복 자원도 많이 데려왔었어요. 그쵸. 아니 소토를 왜 데려와? 샌디에고가 데려오잖아. 그렇죠. 다 때려봤고 유망주 다 때려봤고 데려오잖아. 이게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 단장이라는 점이 지금 MLB.com도 그렇고 아니면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혹시 프렐러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니까 근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빈약하죠. 이 그렇죠. 단장이 프렐러기 때문에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빈약
빈약한 근거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었던 프렐러의 이 행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세상에 없죠. 확신에 차서 뭔가를 말했을 때 항상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스토브리그 초반이기도 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 때문에 모든 구단들이 서둘러서 접근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직장 폐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CBA 협정을 맺은 첫 번째인 만큼 사실 윈터 미팅 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윈터 미팅 같은 경우는 단장 회의는 이미 앞서 있었지만 윈터 미팅은 좀 더 큰 행사죠. 단장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드라던가 FA 영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윈터 미팅까지 이제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윈터 미팅이 시작된 이후에 이 계약을 체결하는 선수도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때까지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